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학년도 2학기 방송대 컴퓨터과학과 신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 새롭게 입학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시간 진행되는 영상 자료는 추후에 학과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 및 학사 행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대는 스마트 강의와 다양한 혜택으로 80만 명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 원격 교육 대학입니다. 학부 과정은 4개 단과 대학으로 총 23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인 컴퓨터과학과입니다. 대학원 과정으로 정보과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정규 수업과 계절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은 학기 중에 정식으로 개설되는 수업이며 계절 수업은 학예, 동계, 방학 기간 운영되는 수업으로 10+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된 경우 계절 수업으로 재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매체로는 TV, 온라인, 모바일, 오디오 강의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학습하실 경우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왼쪽 하단 홈페이지 이용 안내, 아이디 이용 안내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신청은 동일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등록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 정보에서 수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디 생성 후에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그 하단의 맞춤 정보 보기 메뉴에 접속하셨을 때의 화면입니다. 유노캠퍼스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자신의 학습 진도율과 강의 목차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웹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대 프라임 컬리지는 방송대 학부와 운영 방식이 다르게 진행하는 부속기관입니다. 방송대 재학생인 경우 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12학점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컬리지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대 원격 교육연구소 방송대 일을 위한 컴퓨터 길라잡이는 학습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지서 출력과 등록금 납부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는 계열 2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 학생복지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장학제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재 구입은 방송대 출판문화원이나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는 출판문화원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대학에서는 학우분들의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위하여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통합서비스센터에서는 전반적인 학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하시어 즐거운 학부 생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교 및 학사 행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과학과는 컴퓨터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서 아래와 같이 6가지 다양한 분야의 컴퓨터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일상생활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문의 융합 추세에 따라 컴퓨터 관련 기술이 다양한 첨단 기술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모두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과학과에 오시면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더욱 가깝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습득의 교육 과정으로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학사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 수강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학사 정보 메뉴의 수강 탭에서 수강 신청 변경을 클릭하시면 보이는 화면과 같이 수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하실 교과목을 목록에 다 추가하셨다면 필히 수강 신청 완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완료해 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편입생인 경우 첫 학기는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맞춤 정보 창에 들어오시면 중앙에 위치한 나의 수강 정보 옆 학습하기 클릭하시면 학습 사이트인 유노캠퍼스가 새 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수강 과목 학습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맞춤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정보를 클릭하시면 수강 일정, 학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유노캠퍼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강하실 강의를 검색하시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학우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출석 수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석 수업은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학기당 2개에서 4개 과목에 대해 한 과목당 6시간 진행됩니다. 수업 일수는 주간은 이틀에서 3일, 야간은 6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 수업을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업 시간은 한 과목당 3시간, 시험은 개별 평가로 변경 진행됩니다. 서울 지역 대학 출석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지역 대학과 수업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수업 장소를 변경하시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기간은 출석하실 지역 대학의 수업 시작 15일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학사 정보나 나의 정보에서 수업 시험 메뉴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시험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시험은 전 지역대학 출석 수업이 종료된 시점인 기말 시험 일주일 전 일요일에 시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수강 신청 기간이나 이후 별도의 변경 기간에 가능하시며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사 정보나 나의 정보, 수업 시험 메뉴에서 출석 수업 유형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부분입니다. 매학기 중간평가 30%와 기말평가 70%의 비율로 실시됩니다. 시험은 객관식이며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시험 장소는 소속 지역대학 관할 고사장에서 응시하셔야 합니다. 평가 구분별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의 경우 과제물 또는 출석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수업은 주관식 유형이며 출석수업 시간 중 2시간 초과 결석 시에는 응시가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수업 대체시험은 객관식 유형으로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실 예정이오니 수업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2학기 실험 실습 교과목은 C++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3과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교과목 일람표로 교과목별 전공 평가 방법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졸업 소역 학점은 총 140학점이 되겠습니다. 1학년 신입생 경우 교양 24학점, 전공 51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2학년 편입생인 경우 교양 18학점, 전공 17학점, 총 35학점이 인정되시고 교양 24학점, 전공 60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시고 소유학점 140학점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3학년 편입생 경우 교양 36학점, 전공 34학점이 인정되십니다. 교양 24학점과 전공 69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시고 총 140학점의 소요 학점을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졸업 학력평가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3개 학과에서 수업 연한 충족, 졸업 소요 학점 취득 외에 졸업 논문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는 졸업 학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 학력평가 대상자는 직전 학기까지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논문 대체 시행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고되오니 학우분들께서는 꼭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인정 기준은 입학 후 재학 중 취득하신 것만 인정됩니다. 휴학 중에 취득하신 자격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졸업 학력평가 합격 불합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학점 인정과는 무관한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점 관리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먼저 계절 수업은 기수강 과목만 가능하며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수강은 기수 과목 중 C+ 이하 과목에 한해서 재수강 가능하시며 F 과목은 학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는 튜터 제도입니다. 맞춤 정보 페이지에서 튜터 지도 메뉴를 클릭하시면 담당 튜터와 연락할 수 있는 게시판 및 자료실 페이지에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시는 튜터분들 담당 교과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 C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과학개론 교과목을 지도해 주실 김남희, 박명철 튜터님이 계십니다.
2, 3학년은 통합으로 자료구조와 JSP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윤성림, 김용, 문영준 튜터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컴퓨터 과학과 학우님들의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과학과에는 김강현, 손진곤, 이병래, 김형근, 이관용, 김희천, 정광식, 정재화, 김진욱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쉽게도 김형근 교수님과 정재화 교수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컴퓨터 과학과 학과장을 맡고 계신 김진욱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그리고 편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환영드립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이제 학교에 들어오신 만큼 들어오셔서 원했던 공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당장은 이제 학우분들을 서로 이제 만날 일들이 그렇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만간 빨리 옆에 이제 학우들도 같이 만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교수님들의 담당 교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강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강현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요. 먼저 이제 2학기에는 컴파일러 구성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에는 교양 과목인 그 컴퓨터 이해와 그리고 우리 2학년 과목으로 그 C 언어와 C2 플러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수하게 되는 비주얼 C2 플러스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2학기 과목이 관심이 있을 테니까 컴파일러 구성과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컴파일러 구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과학과에 와서 프로그램 언어 실습을 하려면 그 언어를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컴파일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컴파일러를 그 개념을 배우고 또 직접 실습을 통해서 컴파일러를 그 구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내용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고 좀 어려워합니다. 이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렉스와 YACC 이 두 가지 또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FLX라든지 바이슨도 교재에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실제로 실습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4학년 과목인 그 시뮬레이션은 진짜 응용 과목인데요. 시뮬레이션은 이제 우리 그 실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서 그 실 시스템을 그대로 흉내내서 뭐 예측을 해본다든지 성능 평가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요즘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무슨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즐겨서 그 하고 있는 그 게임에서도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뮬레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이론까지 그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시뮬레이션을 직접 프로그램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직접 그 설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리버베드 그 모델러 아카데미 에디션을 가지고서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목 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그 어떤 뭐 성적이 잘 나오느냐 아마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두 과목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강의를 보고 또 워크북 등을 통해서 기출 문제 등을 좀 공부도 좀 하고 한 분들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진공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주 말씀을 잘하시네.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만들어낸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역장건행, 역병과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우리 교수님들끼리 몇 분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진짜로 그렇게 코로나나 아니면 장마나 정말 유례 없이 긴 장마, 그리고 이제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2학기 때 한 과목입니다. 이름하여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는 대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대수학은 역시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수학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대수학, 해석학, 그리고 기하학. 대수학 중에는 가장 쉬운 게 선형대수입니다. 왜냐하면 선형이라는 게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들.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점점 재밌어지고 좀 따라오지 못하신 분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김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강의 듣고 뭐 그러시다 보면은 뭐 A+ 받는 학생도 꽤 많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과목은 참 이상해서 성적이 이렇게 정규 분포로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낙타처럼 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A 쪽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C, D, F 쪽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중간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사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초록색 사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붉은색 사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맛이 나는 사과, 단맛이 나는 사과 등등 여러분마다 경험치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걸 사과라고 합니다.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죠. 추상화의 얘기입니다. 붉은 사과든 초록색 사과든 우리는 사과라고 얘기할 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일 때 1이고 2라는 입력이 있을 때 4고 3이라는 입력이 있을 때 9가 있고 4라는 입력이 있을 때 뭐가 되겠어요? 16이 되겠죠. 5가 있을 때는 25. 저 친구 무슨 얘기하나 이런 학생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규칙이 있죠. 그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데서 앞으로의 값을 예측하거나 또는 현재 상황을 묘사할 때 우리는 소위 이제 선형회귀법 같은 걸 씁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선형대수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병래 교수님께서 또 맡으신 과목도 인공지능이지만 그런 데서 사용되고 또 이병래 교수님이 또 맡으신 과목이 컴퓨터 그래픽스인데 거기서도 또 선형대수가 사용됩니다. 꼭 뭐 두 과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왜 사과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일반화시키는 능력, 추상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이 수학 과목에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과목입니다. 훈련시키는 그런 과목으로서 1학기 때는 선형대수, 1학기 때는 이산수학, 2학기 때는 선형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형대수 과목 즐겁게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2학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병래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교수입니다. 여러분 신입생, 신입생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화면 앞에 여러분들이 그 채팅창에 그 글을 남기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앞에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만 못 알아듣는 건가라든지 뭐 이 과목은 패스해야 되겠네요라든지 이런 그 글귀들이 눈에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과목을 소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1학년의 컴퓨터 이해, 그다음에 1학기의 컴퓨터 이해, 컴퓨터 그래픽스, 그다음에 2학기에는 C++ 프로그래밍,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2학기에 들어오신 학생들은 이제 2학기에 C++ 프로그래밍을 1학년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됩니다. 사실 C++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1학기에 배우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처음 이 과목을 들으면은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 강의에 들어가 보시면은 C 프로그래밍 과목도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르시는 학생이라면은 한번 그 과목도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해보시면은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도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따라가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스터디 그룹이나 학생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학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과목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딥러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하려면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C++ 프로그래밍 언어 같으면은 C 언어에 대한 문법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자료 구조, 알고리즘과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 이제 수학 앞에서 손진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산 수학이나 선형대수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목을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학이 왜 필요할까? 나는 컴퓨터를 하러 왔는데 하다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기본을 좀 쌓아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입학 환영하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컴퓨터과학과 이관영 교수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얼굴을 못 보지만 아마 이렇게 올해 이제 2학기에 새로 들어오시고 또 편입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가 맡은 과목은 2학기 과목으로서 1학년 2학기에 있는 컴퓨터 과학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4학년에 HTML5가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 과학 개론은 저하고 이제 정광식 교수님이 이제 같이 맡아서 반반씩 이제 진행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컴퓨터 과학과에 들어오면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익숙치 않은 용어들과 개념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배울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분야들을 갖다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과목이 바로 컴퓨터 과학 개론입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다음 디지털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 소개하는 과목이라 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과목들은 거의 이제 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갖다가 강의 시간에 한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대로 공부하기는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 과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개념들에 익숙해지면은 앞으로 해당 학년에 가서 그런 과목들을 배울 때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그런 과목들의 내용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2학기에 있는 HTML5는 기본적으로 HTML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HTML 웹 프로그램이 있고 4학년 2학기 때 HTML5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년에는 이제 조금 달리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4년 이후 HTML5가 이제 표준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특히 이제 HTML5에 좀 더 집중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주로 CSS3에서 다루지 않은 복잡한 내용들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캔버스를 다루는 내용 그리고 HTML API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때 내가 3학년 1학기 때 HTML 웹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았는데 과연 이 과목을 제대로 수강할 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 걱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태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당장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름대로 그러한 태그들을 조금만 여러분이 살펴보신다 그러면 4학년 2학기에 있는 이 HTML5도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과목을 통해 가지고 만나 뵙고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과목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2학기에 편입하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구성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약 200분 정도 지금 접속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컴퓨터과학과에서 맡고 있는 과목은 전부 4과목인데요. 1학기에 2개, 2학기에 2개. 1학기는 2학년에 자바 프로그래밍 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과목은 현재 사용 중인 가장 대중적인,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4학년에 소프트웨어 공학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잡하고 중규모 이상의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떠한 그 원리가 쓰이고 어떠한 개발 방법이 쓰이고 그런 것에 관한 그 이론을 다루는 그런 학문입니다. 1학기 과목은 그렇게 2개를 맡고 있고요. 이제 2학기, 이제 이번 학기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3학년 과목 2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당장 2학기 과목 수강 신청을 하시거나 이제 2학기에 수강을 하실 때 이제 접할 건데요. 한 가지는 유닉스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윈도우 운영 체제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운영 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닉스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맥킨토시 OS나 또는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다 유닉스 또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학생들이 윈도우 운영 체제는 많이 늘 매일같이 써봐도 유닉스 시스템은 거의 경험이 없을 텐데요. 이 유닉스 시스템 그 운영 체제 자체는 유료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공개 유닉스 시스템 또는 무료 공개 운영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유닉스 표준을 준수하는 그런 리눅스를 가지고, 실제로는 여러분 교재를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눅스의 그 여러 배포판 중에 센트 OS를 가지고 그 교재가 교재를 제가 저술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그다음에 리눅스 또는 유닉스의 표준 디렉토리, 그다음에 쉘의 기능, 기본 명령어, 또 사용자 계정 관리, 또 쉘 스크립트, 네트워크 관리, 서버 관리 이런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교재를 작성했을 때 사용된 그 CentOS는 특히 리눅스 배포판 중에서 그 웹 서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배포판이 바로 CentOS입니다. 그래서 CentOS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아까 이제 학생들이 선수 과목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유닉스 시스템의 그 선수 과목은 특별히 뭐 지정한 것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그 간단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그다음에 운영 체제,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운영 체제 과목이 있는데, 운영 체제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 2학기의 그 과목 중에 또 하나 JSP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JSP 프로그래밍이죠, 정확하게.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언어의 기초에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 최근 현재 가장 널리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JSP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또 그 교재 안에 여러 다양한 예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이제 여러분이 2학기에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1학기 과목을 이제 실제로 듣지 못하거나 아직 수강하지 못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JSP 과목의 그 선수 과목은 자바 프로그래밍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자바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그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도 적어도 자바 언어의 기본 문법, 그다음에 객체지형 방법론의 기본 개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JSP 프로그래밍을 듣기가 수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그러니까 그 수업 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갖고 그 기본 소양을 갖추신 다음에 JSP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담당 과목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광식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광식입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이관영 교수님하고 같이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컴퓨터 개론하고 그리고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자료 구조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를 잘 만들면, 그러니까 자료를 잘 구성하는 설계를 잘 해주면 컴퓨터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도 속도가 차이가 나죠. 이것은 뭐 예전에 하드디스크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요즘은 SSD로 바뀌면서 그것들이 약간 이제 물러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혹은 컴과의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사용되는 개념적으로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코드 위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그 개념과 실제 코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6장인가 7장에는 그림이 60개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림을 잘 이해했을 때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개념적인 그림이나 그거에 딸린 개념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는 코드나 혹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책, 나이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20대가 넘은 어른들이 그림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입하셨고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잘 견뎌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남은 한 학기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욱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진욱입니다. 제가 이번 2학기에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뭐 하는 과목인지 질문도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C 언어, C++ 언어, 자바 등등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에서는 그런 개별적인 언어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마다 사실 뭐 문법도 다 서로 다르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배우는 건 아니고 그런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무엇인지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차별화된 성격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배우는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변수를 사용하고 뭐 루프를 돌리고 함수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 개념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메모리를 어떻게 설정을 받고 뭐 프로그램 함수 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좋기로는 뭐 특정 언어 하나를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셨다면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을 배우시는 게 훨씬 좀 편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편입하신 분이라고 하면 2학년 편입하신 분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먼저 들어버리면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잘 쫓아와 주시면 중간중간에 뭐 계속 예시 같은 거는 이제 교재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쫓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1학기에 있는 과목으로는 이제 운영체제 과목이 있고 컴퓨터 보안 과목이 있습니다. 이 뭐 두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잘 지내시고 다음 이제 내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PPT 화면 잠깐 보시면서 오늘 자리해 주시지는 못하셨지만 김영근 교수님과 정재하 교수님 담당 교과목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교수님께서는 이제 1학년 1학기 C 프로그래밍, 1학년 2학기 멀티미디어 시스템, 디지털 논리회로는 3학년 1학기 과목이고요. 3학년 2학기에 컴퓨터 구조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정재하 교수님이십니다. 정재하 교수님께서는 인터넷과 정보사회 1학년 1학기 과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학년 1학기 과목, 클라우드 컴퓨팅 4학년 2학기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교과목은 이번 4학년 2학기 때 신규 개설한 교과목입니다. 학우님들께 이제 좋은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자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교과목 준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학우님들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수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장 교수님께서 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뭐 여러분께서 이제 채팅창에 이제 뭐 질문들 남기고 사실 뭐 서로 이제 답변도 해주시고 혹은 저희 이제 또 다른 조 교수님께서 또 노트북 앞에 앉아서 중간중간 답변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지나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뭐 답변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살펴보고 저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교수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병래 교수님 답변. 예. 네, 그간 제가 그 질문 올라온 여러분들 채팅하는 걸 쭉 보니까 2학기 특히 이번에 신입 편입생 여러분이 2학기에 들어오셔서 좀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이제 1학기에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들 학년 학기에 맞게 공부하기가 좀 편한 형태로 좀 되어 있어요. 2학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으로 편입한 신입생 여러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1학년 과목부터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 담당 과목인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으실 때 약간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보다 더 기본이 되는 과목을 2학기
개설한 건 없기 때문에 1학기에 있는 과목을 좀 먼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학년, 3학년 편입생 여러분들께서는 학과 홈페이지에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권장 수강 목록을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2학기에 들어와서 나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기초부터 들어야 할 텐데 어느 과목부터 들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권장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중간에 이제 뭐 줌으로 추석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이 조금 올라왔는데 혹시 관련해서 혹시 좀 아시는 교수님 계시나요?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출석 수업을 이제 2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큰 틀에서 이제 줌을 활용을 해서 출석 수업을 하겠다. 한 번에 수업할 때 한 과목당 3시간 수업을 하겠다. 일단 그 정도의 지금 큰 틀에서 정해져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월에 이제 개강할 때까지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아마 내용들이 계속 좀 정해지는 대로 계속 이제 공지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출석 수업을 대체로 변경을 하면 과제물로 하게 되나요? 예,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출석 수업 진행 과목이라면 여러분께서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이제 평가를 받으시면 되는데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출석 수업을 진행하지 내가 참여를 못 하겠다. 그러면 출석 수업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제물로 진행될 1학기 때 일단 과제물로 진행이 되었고요. 2학기에도 아마도 이제 크게 이제 바뀌지 않는 한 과제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한 것은 이제 학기 시작할 쯤에 항상 이제 학교 공지 사항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말고사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이제 질문하셨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개강이 되어 봐야지 저희도 이제 알겠고 아마 여러분께도 공지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실습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요? 여쭤본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우리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대부분의 실습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유료로 구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테니까 굳이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과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그 대체 시험과 또 시험을 과제물로 볼 것이냐 또는 뭐 시험을 보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난 1학기에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학교에서 이 모든 시험을 다 폐지를 하고 과제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그 우려가 좀 아직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결정이 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추석 수업에 대한 경우는 과제물로 하거나 또는 간단한 퀴즈 정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말 시험은
우리 학교 당국에서는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진다면은 지난번과 같이 과제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봐야만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평가 방식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상황 변화를 공지를 통해서 잘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진곤입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글씨가 저기 있는데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최한슬 학생이 내년에 혹시 이산수학 개정하실 예정인가요? 질문 받아주세요라고 했네요. 예, 내년에 이산수학 개정이 있습니다. 지금 원고 작성이 거의 끝난 상태고, 이산수학의 그 정수론 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조금 더 컴퓨터 과학 쪽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많이 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이 아까 선형대수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좋을까, 특히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어느 수준 정도 돼야 되는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세상이 또 인공지능 세상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아마 이병래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학부 수준에서 인공지능 공부하는데 선형대수의 그 1차 방정식에 뭐 y는 ax 이퀄 플러스 b라고 하면 그 기울기라든가 절편 이런 거 찾아내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에 재미나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비용 함수를 최적화시키거나 이런 데는 또 뭐 수학에서 편미분, 그러니까 미분도 배워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재밌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인공지능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고, 또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선형대수 책을 복습하면서 와 이거 어디서 배웠었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대답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글을 보니까 2학기에 비전공자라서 걱정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좀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이모티콘들이 많이 떠요. 뭐 이게 다 통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제 비전공자들이 우리 학과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물론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학과에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가끔 저보다도 훨씬 연배가 높으신 그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더라고요. 제가 본 여러분들 선배 중에도 정년 퇴임까지 다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거의 4.5 만점에 4.5 가까이 받고 졸업하시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지레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가장 큰 그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들어오신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려는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의욕을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대 컴퓨터과학과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과학과 2학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